11번째 이야기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우리 10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학교.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친구들 관계, 선생님 등 특정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발표나 토론 등 특정 영역에서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 영역 때문에. 즉,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그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한정된 섹션, 한정된 그 무엇으로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정된 거를 넓혀주는 것이 핵심이었겠구나. 어떻게 넓혀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유와 원인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각 유형별로 그 이유가 정확히 맞다면 유형별로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들이 또 달라요. 예. 이거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 한 명 한 명 다 각각의 달란트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만 제가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일반론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저도 일반론적으로 대답은 해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해결법 이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라는 얘기가 100% 나와요. 예. 그래서 아이들 유형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로 교육으로 또 좀 표현 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것이 힘들다,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빨리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응? 어머님들 헷갈리고 궁금한데 버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 가장 답답한 게 그 지점이에요.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징징거리고 있잖아. 엄마도. 그러면 그때는 달려와야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꼭 신동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우리 아이랑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라면 어떠한 선생님들이든지 다 괜찮아요. 그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상담하세요. 거기서 만족스럽지 않고 해결법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신동아라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 정도 시간을 써야죠. 그 정도 비용 들여야죠. 그 정도 시간과 비용을 안 들이면서 애썼다고요? 에이, 그게 무슨 애씀이고 노력이야. 난 그래서 그런 엄마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환장하겠어. 응? 자, 학원 가는 건 좋아하는 아이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이 저는 이러한 또 궁금증을 자아내요. 학교도 좋아하는데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가 학원 가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냐? 학교 가는 건 싫어하는 아이가 학원 가는 거는 좋아하는 아이냐? 저는 여기서 또 기준은 또 잡힌다고 보는데요. 학교 가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 이유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학원 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서는 손실이 됐다가 여기에서 찾아지고 있는 거네.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해요? 학원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지금 이 아이는 앞으로의 공부 가능성은 있다. 왜 있을까요? 과목별, 친구들, 선생님들 영역이 확장돼 가고 있잖아요. 네. 친구들도 같은 친구들일까? 거기에서 관계력이 좀씩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고 또 선생님이 싫으면 또 학원 가기 싫어요. 정말로요. 근데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네? 그러면 이 해당 과목도 점점 고도화가 될 가능성은 있겠네? 그렇다면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한 거예요. 확실해요.
이때는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약간의 웨이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근데 학교 가는 거는 싫어했는데 학원 가는 거는 지금 좋아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셋 중에 하나라도 두 가지라도 세 가지 모두가 어떠한 그 경우의 수라든지 뭐 하나라도 지금 해당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단순 힐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링. 지금 이 친구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이 아이, 이 상황이 힐링의 순간이잖아. 지금 이 아이는 학원 가서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힐링하고 있다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도래가 된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다행이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를 못 풀었을 때 그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얻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풀 데가 없다? 이때서부터는 결핍이라는 것이 나와요. 결핍에도 100만 가지의 결핍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결핍이 이런 표현은 그냥 굳이 안 하랍니다. 예. 우리 아픈 얘기는 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은 공부랑 상관없이 일단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떤 아이들이 보통 학원 가서 좋아하냐? 학교나 학원 공통적으로 가면 좋아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현대형 아이들. 이 현대형 아이들이 사회성과 관계성이 높다 보니까 학교나 학원 가는 건 좋아해. 그런데 좋아하는데 공부 성적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바쁘거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소통을 맺기 때문에. 소통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거예요. 우리 현대형 엄마들도 계획성 부족하죠? 왜? 바쁘잖아요. 네. 왜 바쁘다의 그 기준이 뭔데? 진짜 일이 많아서 바쁜가? 아닐걸요? 관계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바쁠걸요? 그래서 예측되지 않은 그 관계들과의 예측되지 않은 이슈들, 불현듯 갑자기 만들어지는 모임들, 약속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일걸요? 그래서 마음이 바쁜 거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급함, 기다림,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지금 현대형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들 지금 진로나 직업이 확실하게 목표가 안 생겨지잖아요? 그럼 공부는 여전히 못할 거예요, 어머님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형 자녀를 둔 아이들 정말 해맑고 이쁘고 귀엽고 웃기고 재미있고 그러긴 하지만 공부하고는 지금 당장 거리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의 정리,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줬으면 좋겠어. 그냥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뒤늦게 공부할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요.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진로, 직업이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먼저 생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독서량 분명컨대 맞춰놔야 돼요. 이거 안 맞춰놓으면 그냥 학원만 되게 힐링하러 다니는 그 상황, 우리 엄마들이 그 모습만 보게 되면 환장하겠지. 화병 올라오겠지 뭐.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주제를 결정해서 교육으로 좀 풀어봐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